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 컴퓨터에 대한 틀을 좀 깨보는 시간인데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영상 편집용 CPU랑 그래픽카드 조합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초고성능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랑은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냥 저 같은 유튜버 따리들이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도 뭐 나름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일단 편집 프로그램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프리미어 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도 프리미어 프로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프리미어 프로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프리뷰가 얼마나 부드럽게 재생이 되는지인데, 프리뷰라는 거는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렇게 편집하면서 보이는 이 재생 화면이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자르고 막 붙이고 영상을 편집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편집할 때마다 빨리빨리 재생이 돼야지 답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인텔 CPU 내장 그래픽으로 이제 퀵싱크라는 기능이 이 프리뷰 가속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영상 편집에다가 인텔 CPU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CPU는 인텔의 13세대 i5 13400F 벌크입니다. 이게 이제는 꽤 많이 싸져가지고 지금 한 2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14세대 i5는 이제 벌크라도 25만원 정도라서 실제 성능 차이는 별로 없는데 굳이 5만원을 더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13400F로 골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게요, 이 134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이잖아요. 아니, 아까 전에 인텔 퀵싱크 쓰려면 내장 그래픽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다 해놓고 왜 없는 걸 쓰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쓰는 그래픽카드에 퀵싱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바로 바이오스타에서 만든 아크 A750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영상 편집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 거의 가성비 탑급 그래픽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요거 지금 가격이 한 28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퀵싱크가 들어있고, 그리고 렌더링 성능도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이따가 그래픽카드 여러 개 제가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왜 인텔 CPU를 쓴 거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퀵싱크는 요 그래픽카드가 할 거라면은 뭐 CPU는 AMD CPU가 더 가성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메모리를 DDR4를 썼거든요. 참고로 최신 AMD CPU는 DDR4는 못 쓰고 DDR5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 전 라이젠 CPU는 DDR4를 쓸 수가 있지만 가성비 라인업은 영상 편집용으로는 CPU 파워가 약간 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도비에서 권장하는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의 하드웨어 권장 사양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보시면은 여기 워크스테이션, 이게 컴퓨터 말하는 거죠. 컴퓨터가 32GB 이상의 메모리를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좀 16GB라도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이제 어도비에서 권장하는 거는 32GB 이상의 메모리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2GB를 쓰되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64GB를 쓰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이거는 조금 에바가 아닌가 싶긴 한데, 최소 64면은 뭐 많으면은 128까지 가라 뭐 이런 소리 같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고? 그런데 뭐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둘 다 이제 메모리 용량을 갖다가 많이 써라 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좀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또 해줘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시스템을 만약에 좀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면은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냐? 1번이 또 메모리예요. CPU랑 뭐 다른 거보다 메모리를 갖다가 많이 넣어라, 이거를 1순위로 꼽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는 메모리가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DDR4랑 DDR5 메모리 간에 가격 차이가 그래도 아직은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컴퓨터는 가성비 위주로 제가 세팅을 했다 보니까 용량은 메모리를 갖다가 32GB로 설정을 했지만 32GB도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64GB로 만약에 꼽는다고 하면은 한 8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이왕 사는 거 그냥 한 10만원 정도 더 주고 DDR5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방금 보신 것처럼 영상 편집에서는 메모리 클럭 속도보다는 용량이 가장 중요한 거라 가지고 DDR4로 가성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CPU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8코어로도 충분합니다. 작업에 따라서 프리미어 프로는 8코어에서 93에서 98%의 효율로 실행이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제 6코어가 되면은 조금 딸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8코어에서 93에서 98% 효율을 nen다고 하니까 8코어 이상을 가면은 100%에 더 가까운 효율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13400F의 경우에는 P코어가 6개 그리고 E코어가 4개가 들어있으니까 총 10코어긴 한데, 물론 뭐 E코어가 P코어랑 똑같진 않죠. 그래도 뭐 8코어 이상이니까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CPU 중에서요, 한 가지 대안이 또 있긴 해요. 요거는 13400F고요. 요것도 인텔 CPU인데 12600K 벌크예요. 요거는 이제 내장 그래픽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근데 가격은 요 13400F보다 살짝 더 비싸요. 요게 한 26만원 정도? 그래서 제가 봤는데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면은 한 23만원 정도 요게 하던데, 어쨌든 좀 더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쓰면은 더 영상 편집에 좋은 특정한 환경이 있어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다빈치 리졸브라고 있는데,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그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인텔 내장 그래픽이랑 외장 그래픽을 같이 쓰면은요, 더 시너지를 내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해요. 그게 이제 인텔의 딥링크라는 기술인데요. 요게 보면은 밑에 설명에 인텔 딥링크 기술은 인텔 CPU랑 이제 아크 GPU를 갖다가 같이 쓰면은 더 좋다, 기능이 작동을 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하이퍼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쓰면은 더 인코딩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밑에 현재 핸드브레이크랑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랑 사이버링크에서 활성화가 됨. 그러니까 여기가 프리미어 프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프리미어 프로로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본 거라 가지고 혹시 되는데, 제가 테스트를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CPU랑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렌더링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프리뷰 성능이랑 상관없이 그냥 A750의 렌더링 성능만 보려고 한 거고요. 동일한 프리미어 프로 영상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그래픽카드만 바꿔보면서 렌더링을 해봤는데요. 왼쪽의 위가 아크 A750이고, 그리고 오른쪽 위는 좀 비슷한 가격대인 라데온 RX 6600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지포스 RTX 4060,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그냥 제가 비교를 하려고 가장 성능이 좋은 RTX 4080 슈퍼로 했습니다. 이게 렌더링은 워낙 좀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제가 녹화 화면을 좀 빨리 돌렸어요. 그런데 역시 체급이 체급인 만큼 RTX 4080 슈퍼가 이제 8분 41초로 제일 빨리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왼쪽에 RTX 4060이 10분 41초로 두 번째로 빨랐어요. 역시 엔비디아 쿠다가 좋긴 좋죠. 그런데 약간 늦었지만 아크 A750도 11분 15초 만에 인코딩을 끝냈고요. 이게 RTX 4060이랑 비교를 하면 한 30초 정도 더 걸리긴 했는데, 가격 차이를 생각을 하면은 A750이 가성비가 꽤 좋다고 생각이 돼요. 참고로 지금 RTX 4060 가격이 제일 싼 거 기준으로 하면 한 39만원 정도 하니까 양쪽 간에 1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라데온 RX 6600은 25만원으로 이제 제일 싸긴 하지만 인코딩에 총 17분 57초가 걸려서 이런 렌더링용으로는 완전 안 맞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애초에 렌더링 하라고 나온 카드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코딩 결과로 보면은 A750이 가성비 카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편집 컴퓨터긴 하지만 정말 딱 편집만 할 거는 아닐 거잖아요. 가끔 그냥 게임도 돌리고 할 테니까 게임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게임 비교는 RX 6600이랑 지포스 RTX 4060이랑 그리고 아크 A750만 했거든요. 왜냐면은 RTX 4080 슈퍼는 애초에 아예 급이 다르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이버펑크부터 풀 HD 대상도에서 중간 옵션으로 해봤는데, 카드 간의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역시 게임은 RTX 4060이 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놀랍진 않은데요. 아크 A750이 RX 6600보다 성능이 잘 나왔어요. 그것도 평균이나 하위 퍼센트 프레임 둘 다 한 10% 정도 더 좋게 나왔는데요. 역시 최신 다이렉트X 12 게임에서는 아크도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다이렉트X 11 게임인 오버워치로 오면요, 이제 좀 곤란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갑자기 성능이 확 내려가가지고 RTX 4060은 둘째 치고 그냥 RX 6600보다도 낮은 성능이 나왔어요. 이게 인텔 GPU의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예전 버전의 API를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이제 특히 성능이 좀 아직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전력 사용량도 보시면은 다른 두 카드보다 한 50% 정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큰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기를 좀 더 먹으면서 성능은 덜 나오는 거는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마지막 포르자 호라이즌 5까지 보면은 이거는 높음 옵션에서 돌렸어요.
이것도 RTX 4060은 혼자 좀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A750이랑 RX 6600이랑 조금 비슷한 듯 나오긴 하는데, 이게 A750 하위 1%가 조금 떨어지게 나오면서 역시 좀 괜찮은 듯 애매한 듯 그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게임에서는 아직 막 자신있게 그렇게 추천하기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인코딩 테스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편집용으로는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그래픽카드 하나만 장착한 그런 가성비 시스템 말고도요, 듀얼 그래픽카드 시스템으로도 만들어도 꽤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AMD X3D CPU에다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하나 렌더링용으로 달아놓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A750 요거는 100% 프리뷰 퀵싱크용으로만 따로 달면은 이제 인텔 CPU를 안 써도 퀵싱크가 되니까 게이밍이랑 편집용으로 다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CPU는 7800X3D 같은 거 쓰면서도 이제 퀵싱크 프리뷰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프리뷰 퀵싱크용이라면은 굳이 A750 안 쓰고 요 A380 같은 거를 써도 얘도 아마 퀵싱크가 될 거라서 요거는 조금 더 싸잖아요. 요런 거 하나 쓰면은 한 17만원 정도의 프리뷰용으로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런 거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음 영상 신형 라이젠